알 듯 모를 듯 쉬운 듯 어려운 보험의 세계.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줄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종합보험 리모델링 전문가 최연진, 보험재테크 전문가 박준영, 보험교육 전문가 이재호, 종합보험 전문가 이순영. 다른 보험 지킴이 사총사와 함께 톡톡 보험 설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박민설입니다.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 들어보셨죠? 이게 쉽게 말하면 공공거래 장부 같은 건데요. 가상화폐가 거래될 때 이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는 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험사와 보험사, 그리고 보험사와 사용자 간의 계약 확인과 청구가 훨씬 쉬워지고요. 이로 인해 보험금 처리 시간뿐만 아니라 보험금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보험과 4차 산업혁명의 만남, 조금 생소한 것 같지만 앞으로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톡톡 보험 설계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톡톡 보험 설계, 지난주부터 연속 기획으로 보험료 줄이는 방법, 보험료 절감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감액 완납이라든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들이 대방출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보험료의 거품을 확 걷어낼 수 있는 많은 꿀팁들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도적인 방법, 그러니까 보험의 어떤 용어로서 이제 접근을 해서 조금 이제 유용하긴 했지만 시청자님들이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오늘은 시청자님의 증권을 가지고 실사례 위주로 좀 더 쉽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험료 줄이는 방법, 오늘은 이런 진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떤 분의 사례 준비되셨죠? 네, 이분은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해드렸던 시청자분의 실제 사례인데요. 이 부부분들의 보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편분께서는 H생명의 사랑의 스마트 변액 CI 통합보험 2012년 9월에 가입을 하셨고요. 20년 납 30만 5,200원 납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H생명의 변액연금보험 2011년 5월에 가입을 하셨고요. 10년 납 30만 483원을 납입 중이셨는데요. 아내분 보장 내용은 K생명의 변액연금보험 2010년 8월에 가입을 하셨고 10년 납 20만 원씩 납입 중이셨고요. H생명의 그린레이디 보장보험 95년 9월에 가입을 하셔서 납입은 끝나셨지만 5년 납 39,880원이었고요. H해상의 퍼펙트스타 2010년 4월에 가입을 하셨고 20년 납 59,65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부부의 보험료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보험료만 보면은 매달 9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네요. 90만 원 정도면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저는 네.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요. 네네. 제가 돈이 많아서 90만 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왜 너무 많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시청자님들께서 내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데 대체 적정 보험료는 얼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정 보험료를 판단하려면 내가 가입해 있는 보험이 내가 무슨 목적으로 가입을 했는지를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로 내가 아팠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입한 저축보험이냐 그것도 아니면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한 연금보험이냐에 따라서 적정 보험료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총 90만 원 중에 연금보험에 투자하고 계신 게 50만 원. 아, 그러네요. 연금보험 들어가는 게 합치니까 50만 원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40만 원의 보장성 보험도 남편분한테 30만 원 정도의 보장성 보험료가 치중되어 있고 아내분은 사실 보장성 보험에는 10만 원도 채 투자가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세요. 이 상황에서 보면 사실 아내분 기준으로 따지면 보험료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될 수 있죠. 네. 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보험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 보장서 보험료를 좀 줄여서 전체 부담하는 보험료의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부분의 이제 보험료만 봤을 때는 90만 원이었는데 저축성 보험은 일단 그대로 두자. 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때 보장성 보험만 좀 잘 정리해보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분의 보험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현재 남편분은요, 생명보험사에 보장성 보험 한 건, 그리고 연금보험 한 건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세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말을 하는 그 아주 가성비가 떨어지는. 네. 왠지 이제 네, 무슨 말인지 딱 알 것 네, 같아요. 아쉬운 네. 점이 가장 많은 보험으로 손꼽히는 CI 보험을 유지를 하고 네. 있어요. 보장 내용이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중대한 뇌졸중, 그리고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진단금이 4,75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보험을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시청자님들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진단비 부분이에요. 사실 CI라는 보험이 진단비가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각각 다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또 늘 네, 말씀을 맞아요.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진단비라는 거는 최초 1회 한,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오는 그 질병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되는 부분에서 진단비가 지급이 되고 나서는 뒤에 오는 질병에 대해서는 이 보험을 하나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암 걸린 다음에 뇌졸중에 운 없게 또 걸렸다. 그러면 또 진단금이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절대 아닙니다. 네, 이게 예.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네, 또 아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급성심근경색증하고 뇌졸중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뇌졸중과 이제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게 됐을 때 바로 진단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대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항상 이제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앞에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이 CI 보험은 붙기 때문에 이 중대한이 과연 무엇이냐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나서 6개월간의 상태를 지켜봅니다. 상태를 지켜보고 하루도 상태가 좋아지면 안 됩니다. 호전돼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25% 이상의 영구적인 장애가 있어야 되고, 혼자 옷을 못 갈아입고 혼자 밥을 못 먹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중대한 뇌졸중 진단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중대한 이제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이제 급성심근경색증의 어떤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CKMB라는 이제 심근 효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저산소증이나 이제 순환 장애로 세포막이 파괴됐을 때 나오는 이제 효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효소가 새롭게 이 수치가 상승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입니다. 그만큼 여러 단소 조항이 붙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조기 진단 많이 하죠. 요즘에 정기 검진 통해서 이제 조기 진단 많이 받고 이제 완치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조기 진단 시에 이제 90%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위나 대장, 그다음에 자궁 경부, 유방 같은 경우에는 100%의 완치율을 보일 정도로,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두려운 어떤 죽음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는데,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암 진단금이 일단 나옵니다.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보험 자체가, 이 CI 보험 자체가 아예 해지가 돼버리겠죠. 기능 자체가 이제 소멸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안으로 뭐 뇌졸중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혈관 질환이 이제 걸렸을 때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제 보험을 이제 진단비 위주로 좀 가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암하고 뇌혈관, 심혈관을 각각 한 번씩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로 좀 구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도 이제 보험증권 보시면서 내가 지금 뭐 3개 중에 최초에 한 번만 받는 게 아닌가, 또는 3번 각각 받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어떤 상담을 좀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참 저희 방송에서도 이 CI 보험의 함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중대하지 않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최초 1회 한 이런 단서 없는 상품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고요. 조금 더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보험, 유리한 보험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30만 원씩이나 내고 계신데, 이분의 보험 어떻게 리모델링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분의 CI 보험은 진단비의 그 진단금의 보장 범위도 문제이지만 이 대부분의 특약들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3년 갱신으로 된 특약들은 모두 빨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이분이 가지고 계신 CI보험의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가 CI보험에 진단비가 나갈 때요, 주계약에서 일정 비율로 진단비가 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CI보험은 주계약에서 보장해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사망이나 아니면 80% 이상의 후유 장애가 상태가 되면 유가족에게 매월 190만 원씩 그 5년 동안 지급을 해드리는 보험이고요. 진단비가 나가는 이 CI가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I 특약도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3년 갱신형 특약들을 모두 정리하게 되면 진단비가 나가는 CI 특약조차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네. 보험은 사실상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상태가 네, 돼버리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CI 보험의 월 보험료가 무려 30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 손해보험사의 저해지 환급형 보험들을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그리고 이 진단비의 선택도 암,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그 심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고, 다른 특약들조차도 3%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나 아니면 각종 수술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네. 월 보험료가 18만 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 없었는데요. 단독형 실손보험이 한 월 보험료 2만 원 정도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까지 추가를 하시게 되면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다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비는 진단비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8만 원짜리 손해보험사의 저해지 환급형 보험, 거기다 단독 실손보험까지 추가해도 이전의 보험이 3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럼 바꾸는 게 나은 건가요? 네, 사실 그 남편분 보험 네. 같은 경우에 아플 때 보장받으려고 준비해놓은 보장성 보험이거든요. 물론 뭐 다른 보험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준비해놓은 이 보험이 보장성으로 활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시고 제대로 된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1,00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지금까지 납입해 왔는데, 지금 해약하면 해약 환급률이 50%다라고 하게 되면 5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환급률이 75%로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이득을 보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네네. 지나면서 나는 그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료를 내면서 환급률이 올랐기 때문에 환급률은 오를지언정 내가 손해보는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환급금은 더 적게 받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정리를 일찍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유지한 기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아까워서 난 차마 이걸 정리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감액이나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감액 완납 제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가 내지 않아도 보험금을 좀 줄여서 유지를 계속 시켜주기 때문에 감액 완납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가입하신 이 CI보험은 감액완납 제도를 오히려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말씀해 주셨네요. 남편분 보험 살펴봤고요. 이제 아내분 되시는 우리 시청자님의 보험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보험은 일단은 1995년도에 가입한 레이디 보험은 완납이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옛날 보험의 특징상 만기가 짧아요. 근데 짧아도 너무 짧은 60세로 끝이 나요. 네네. 예, 지금 이게 50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기가 짧은 게 제일 큰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도 암 진단비가 1,500만 원, 그리고 고액암 진단비가 3,000만 원으로 그래서 보완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후에 이제 2010년도에 보험을 또 가입을 하셨어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때도 안타깝게도 진단비를 하나도 구성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같은 해 또 8월에 변액연금보험을 20만 원을 가입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때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3대 진단비가 보장이 되는 이 보장성 보험을 한 10만 원 정도로 조금 더 구성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한데 어쨌든 연금보험도 앞으로 2년만 더 납입을 하시면 완납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하시기가 사실 조금 부담스러우시니까 2년 후에 보험이
완납이 되면은 20만 원의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때라도 진단비와 수술비 등 이런 보험들을 보장을 꼭 구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으로 2년 후에라도 진단비와 수술비 구성 이거 꼭 잊지 말고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청자님.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보험 상품이잖아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 받으면 훨씬 더 쉽고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 똑똑하게 절감하는 방법 함께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두 번째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57이신 주부님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7년 전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셨고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보험료가 7년 전보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저희 톡톡 보험 설계에 상담을 신청해 주셨어요. 가입한 보험이 2010년 3월에 가입하신 A화재의 무배당 건강보험 새시대 건강 파트너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인데요. 월 보험료가 12만 원이네요. 네, 지금 이 보험을 이제 가입하신 시청자님의 이제 보험사가요. 우리가 말만 하면 아는 메이저 보험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제가 갑자기 보험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보험사의 선택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보험사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좀 착각하시는 부분 또는 이제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아무래도 우량한 보험회사가 좀 안정적이고 다른 여타의 이제 보험사보다 안정적이고 보장이 훨씬 좋다라는 좀 일종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름이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주변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이렇게 큰 회사에 해야지 망하지도 않고 보험금 떼일 일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네. 이 RBC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건데요. 네네. 안전성에 대한 척도로도 삼는데, 좀 RBC 비율에 대해서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얼마만큼 이렇게 쌓아두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거든요. 예를 들면, 고객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다 지급할 수 있는 게 100%인 거예요.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이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기를 권고하고 네. 있고요.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평균 비율은 RBC 비율의 평균은 249.9%로 상당히 좀 높은 오,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적은 보험사에 가입하면 이 보험사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실제로 보험사가 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보험 상품, 그다음에 그 보험의 보장 내용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보험사 평균 지급 여력 비율이 249.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분들이 보험금 받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게 뭐 작은 회사, 큰 회사 상관없이 평균을 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딱히 그 외국 회사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지급 여력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험을 서민금융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뭐 감시도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요. 보험금을 수령 못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은 특별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편견이 좀 해결된 것 같네요. 큰 회사 걸로 가입해야 뭐 보험금 낼 걱정이 없다. 이거는 편견에 불과한 걸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보장 내용은 어떤가요? 큰 회사가 보장 내용도 더 좋을 거야. 이런 편견도 좀 있지 않나요? 많죠. 네. 그렇지만 큰 보험회사가 보장 네. 내용이 좋을 리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전제품이랑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대형 보험사가 무조건 보장 내용이 좋을 거라는 거는 아주 정말 편견이고요. 네. 중소형사들이 보장 내용이 훨씬 더 좋은 상품들이 더 많아요. 보험은.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입하신 손해보험사의 보장을 보면요. 뇌졸중 진단비가 가입이 안 되는 보험사 중에 하나예요. 보통은 네. 생명보험사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모두 포함한 게 이제 뇌졸중인데 뇌졸중 진단비가 아닌 뇌출혈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뇌졸중 진단비가 거의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손보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뇌졸중 진단비가 아닌
그냥 뇌출혈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에서만 보면은 아주 매우 좁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뇌졸중 진단비에서 더 발전을 해서 뇌혈관 전체를 뇌질환 전체를 보장을 해주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게 가입이 되고, 그리고 심장 관련한 질병에서도 협심증, 그러니까 발병률이 가장 높은 협심증도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입이 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추세에 따르면은 이 보장 범위가 더욱더 아쉬운 경우라고 볼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보험사의 브랜드 네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보장의 내용,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단순히 보험사의 규모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편견이에요. 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시고 선택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는 이제 보험의 구성 내역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네. 모두 이제 시청자님께서 상담을 시청하게 된 배경에서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선생님 제가 답을 네. 알 것 같습니다. 뭔가요? 혹시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네. 갱신형 보험이 아닐까요? 네, 호환마마보다 네, 무서운 이제 갱신보험,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갱신형 이제 특약 이런 것들 좀 구성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또는 갱신형 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 시청자님의 경우는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하는 기본 계약, 그러니까 상해 사망이나 상해 고도 후유 장애, 그다음에 상해 일반 후유 장애가 20년 난 100세 만기로, 이 기본 계약만 20년 난 100세 만기로 지금 잘 가입이 돼 있고, 실제로 이 보험을 가입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특약들은 3년 갱신, 80세 만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특약이 갱신형이면 사실 갱신형 보험에 가입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네요. 어떤 특약들이 지금 다 갱신인 거죠? 네, 뭐 보험을 가입한 이유라고 할 수 네. 있는 암 진단비도 네. 3년 갱신 80세 만기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암 수술비나 암 입원비 또한 마찬가지로 3년 갱신 80세 만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 3년 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가입하신 지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미 2번 정도 갱신을 뭐 이렇게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 12만 원은 처음 가입 시점의 보험료였고요. 지금 현재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는 15만 5천 원으로 3만 5천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3만 5천 원의 인상분 중에서 2만 원이 이 3대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비에 해당하는 특약에서 오른 인상분이었습니다. 네, 이 갱신형 보험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승폭이 훨씬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갈수록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병이 잘 치료되는 건 우리한테 장점이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니까 의료비 수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보험사들이 보험금 받기 쉬운, 그러니까 고객한테 좋은 보험들을 많이 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좋게 만들어놨으니까 팔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때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금을 자꾸 수령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해율도 자꾸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갱신형 보험의 갱신폭이, 인상폭이 점점 가팔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갱신형 보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 같은 데서 초회 보험료,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납입하는 보험료가 싸잖아요. 뭐 10,000얼마, 20,000얼마, 30,000얼마 이러니까 그거를 무기로 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갱신형 보험을 막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능한 한 비갱신형 보험을 준비해 놓는 게 소비자분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톡톡 보험 설계, 우리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함께 보면서 꼭 리모델링 해야 할 점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짚어봐야 할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점은요,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거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들이 매우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네. 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입원비 일당 특약인데요.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했을 때 3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 특약을 가입을 하셨어요.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입원 일당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맞아요. 예.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큰 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입원을 하면 뭐 몇만 원씩 해서 돈이 나오니까, 네. 그 받는 재미가 쏠쏠하더라, 좋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실 내가 큰 병이 아니고서는 자잘한 질병으로 병원에 주구장창 며칠씩 그 몇만 원 입원 일당 받으려고 입원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입원을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이 입원비 특약은요, 보장받는 그 혜택 대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이 가입하신 이 입원비도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입원을 했을 때 3만 원을 받는 데 보험료가 9,200원, 그리고 상해 입원비도 3만 원 보장에 보험료가 4,600원이에요. 이 금액은 암 진단으로 2천만 원을 보장받는데 보험료가 한 3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에 비한다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다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증 치매 진단비라든지 5대 골절 진단비, 그다음에 상해 흉터 보건 수술비와 같은 좀 불필요한 담보들이 이제 갱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불필요한 담보라고 이제 규정 짓는 이유는 뭐냐면요,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까다롭게 매우 낮게 이렇게 설계를 해두고, 그렇다고 해서 낮은 확률에 비해서 보험료도 그다지 저렴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도 이제 비싼 축에 속한 이제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약들을 이제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그마저도 이제 갱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갱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보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정말 저렴한데 좀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질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입원할 수 있는 뭐 확률이라든지 수술 받을 확률 다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수준의 어떤 보험료로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가성비 떨어지는 불필요한 특약들도 제거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갱신형 특약도 빼고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특약도 뺐고요. 다음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할까요? 네, 처음에 보험료 말씀해 주실 때 적립보험료 7,010원이 있었습니다. 이 갱신형 보험을 구성하다 보면 이 적립보험료라는 걸 자꾸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적립보험료라는 걸 넣는 명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이제 갱신 인상이 되면 보험료를 내가 내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적립보험료를 좀 쌓아둬서 그 갱신 대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갱신보험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적립보험료를 이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에 뭐 10% 내지는 뭐 그 이상을 좀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걸로는 사실 100% 대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과 별개로도 뭐 일정 부분 뭐 절반이나마 뭐 기여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정도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료를 매달 내는 걸 고려하신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휴대폰 요금이나 공과금처럼 이게 매달 내는 건 사실 비용이라고 보는 측면이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최대한 절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적립보험료는 가급적이면 넣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보험 상품이 이 적립보험료를 필수로 넣어야 하는 상품이라면 최소한으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는데요. 또 있나요?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병사망 담보가 70세 만기로 7천만 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은 자녀분들께서 다 이제 출가를 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손해보험사의 담보 중에 가장 비싼 담보 중에 하나예요. 이 질병사망 담보가. 이 질병사망 담보가 7천만 원이나 구성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신데, 사실 시청자님들 그 증권 꼼꼼히 훑어보셔서 내가 뭐 불필요한 게 가입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거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보험료가 비싼 회사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에 갱신형 특약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전부 다 비갱신형으로 구성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또 불필요한 담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 좀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보험에서 특약이 다양하고 뭐 종류가 많다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기 때문에 확률이 커지니까 되게 좋겠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럼요. 네. 보장을 그만큼 받는 것만큼 내가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한 달에 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그 금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특약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 특약들로만 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료 줄이는 방법 오늘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좀 감이 잡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전문가분들의 한 줄 정리도 함께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준영 전문가님. 네, 지금 짊어져야 할 나의 짐을 미래의 나에게 미루시겠습니까? 라고 한 줄 평 정해봤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갱신형 보험에 대한 좀 경각심을 알려드리고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10,000원, 20,000원 하는 이제 갱신형 보험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 뭐냐면 보험료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장의 범위가 좁다라는 부분, 그리고 보장 금액이 적다라는 부분, 그리고 갱신이 됐을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라는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10,000원, 20,000원 저렴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노후에 스스로 나에게 엄청난 짐을 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줄평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재호 전문가님. 네, 돈은 머리에 넣고 다녀라. 절대 가슴에 품지 마라. 사실 그 보험은 금융상품 중에서도 좀 어려운 금융상품에 속하는데요. 이 어려운 금융상품을 뭐 내 지인이 보험회사에 다니니까 이걸 신뢰하니까 내가 좀 믿고 맡기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 보험이 저희 방송을 보시고 좀 잘못되어 있는 걸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인이 해준 보험을 내가 손대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게 보험인데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분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미리미리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게 안 돼가지고 돈 잘 쓰고 다니거든요. 네, 저도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돈은 머리에. 네, 이승엽 전문가님.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 보험 증권 지금 시청자님들 열어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보험 공부를 따로 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하얀 거는 종이, 뭐 까만 건 글씨 뭐 이렇게 보이실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아는 만큼만 보이니까 모르면 안 보여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험이 사실 쉬운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공부해서 내가 전부 다 알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이거를 잘 아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고 증권 같이 열어보시고 같이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 잘 아는 사람 여기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언제든지 저희한테 도움 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최현진 전문가님 한 줄 평이요. 네, 계단의 처음과 끝을 다 보려 하지 마라. 그냥 발을 내디뎌라. 예,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이신데요. 네. 예, 되게 와닿는 게 네. 네,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내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도 되고 과거에 내가 해왔었던 어떤 그 일들의 경험치에 비춰서 정말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도 마시고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험도 마찬가지, 보험 정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사실 증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못 찾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그 증권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서 정리하시는 게 되게 어려우신 것 같으세요. 그럴 때는 증권 정리부터 먼저 하세요. 증권 정리 먼저 하시다가 어려우시면은 저희 톡톡보험 설계 있잖아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 톡톡보험 설계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계단의 끝까지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 톡톡보험 설계 문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이어서 다음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시간인데요. 오늘의 보고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냉철한 판단과 날카로운 분석, 알기 쉬운 해설로 여러분의 골치 아픈 보험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자기야, 이거 사진을 보던 그 에펠탑 맞지? 맞다. 이게 꿈이가 생시가. 야, 이럴 때가 아니다. 허니, 거기 가만히 서봐봐. 나헌이 씨와 나자기 씨는 1년 내내 기다리던 파리에 도착. 꿈의 에펠탑을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날 기념사진이 빠지면 섭하죠? 자, 포즈 좋고요. 하나, 둘, 셋, 치즈만 하면 되는데 어라?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자기야, 만원 안 찍고. 나 힘들다, 지금. 에펠탑 됐다, 아이가, 내가. 이상하다. 분명 여기 넣어두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 뭐라고? 큰맘 먹고 최신 폰으로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에펠탑 앞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허니, 어쩌면 좋노? 휴대폰이 없다. 나 못 산다, 못 살아. 어쩌노? 오지 마라.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아, 맞다. 올 때 여행자 보험 들고 왔지? 아, 여행자 보험 들었지. 아, 근데 여행자 보험에서 휴대폰 이자 문 것도 보상해주나? 허니만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 전화 한번 해보면 될까, 아이가? 역시 우리 허니가 최고다. 얼른 전화해봐봐. 전화. 잠시만. 왜 이러니? 왜 그러노? 혹시 허니 휴대폰도 없나? 우리 부부 맞는갑다. 허니도 지금 핸드폰 없다. 이거 어쩌면 좋노? 이거 어쩝니까, 이거? 여행자 보험으로 휴대폰 분실 보상이 가능할까요? 큰맘 먹고 떠난 여행지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야, 이것만큼 황당한 것도 없거든요. 자, 그런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면 휴대폰 분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아닌가? 가능합니다. 여행자 보험의 보험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이 휴대 물품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요. 휴대 물품 한 개당 20만 원 한도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 부담금 없이 보상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약간의 자기 부담금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 물품당 자기 부담금이 1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또한 그냥 물품이 파손되었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개인 파손일 경우에는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꼭 남겨두시고요. 도난이나 분실 같은 경우에서는 경찰에 리포트를 받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럼 여행자 보험에서 휴대폰 보상도 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행지에서 이 의도치 않게 물품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때도 여행자 보험이 유용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타인의 몸이나 물건에 의도치 않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여행 중에 호텔이나 혹은 개인 숙박에서 머물다가 가전 물품에 손해를 입히거나 바닥이나 벽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여행하는 도중에서도 타인의 몸이나 물건에 어떠한 손해를 입힌다고 해도요, 모두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증거를 꼭 남겨두셔야 하니까 사진이랑 동영상을 꼭 남겨두세요. 네. 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이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국내 여행지라면 이 걱정이 덜 하겠지만 해외 병원을 또 가기가 많이 망설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이 여행자 보험,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갈 때 병원비가 두렵거나 해외에서의 병원 자체가 두려워서 아파도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데요. 여행자 보험이 있을 때에는 걱정 말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적용받는 의료실선과 그 내용이 한도 금액만 다를 뿐이고 내가 내는 병원 비용을 자기 부담금 제외하고 모두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의 병원비도 보상이 된다.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자, 그렇다면 이 해외 병원 치료 후에 진단서도 챙겨야겠죠? 네, 근데 이 잉글리시가 안 돼서 이 진단서가
그 영어로 뭔가요? 뭐 excuse me. 자, 진정하시고요. 진단서는 영어로 medical certificate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medical certificate라고 합니다. 창희 씨도 한번 해볼까요? 아, 예. Medical certificate, please.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병원에서는 모두 알아듣는데요. 해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신 후에 이 서류가 꼭 있어야만 국내에 들어와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수납을 하실 때 진단서인 이 medical certificate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해외에서 얻은 질병이나 상해도 국내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가 가능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행자 보험. 멀리 해외여행 시에는 정말 유용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이 여행자 보험이란 여행이나 출장, 그리고 나들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 사고 보상은 물론이고요. 휴대물품 손해와 분실도 보상을 해줍니다. 여기에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니까 아주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행자 보험은 출발 시점부터 복귀할 때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이 기간 소멸식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최저 2,000원. 2,000원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 망설이지 마시고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제 저도 여행 갈 때 뭐 여행자 보험 필요 있을까 했는데 듣고 보니까 꼭 들어야겠네요. 자, 오늘 여행자 보험에 대한 보고서 작성해 봤습니다. 이 저렴하면서도 유용한 여행자 보험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보험 소식을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보험 보고서!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보험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시청자 전화 연결 시간이죠. 오늘도 첫 번째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톡톡 보험 설계입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보험을 3개 정도 갖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아, 네네. 원래 보험을 손해보험사에 저렴하게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몇 년 전 친구가 위암으로 먼저 가는 것을 보고 한 보험을 하나 더 가입해 뒀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무래도 좀 가까운 분이 이렇게 큰 병 걸리게 되면은 시청자님도 마음이 좀 불안도 하고 걱정되셨을 텐데 오늘 그럼 암보험 가입하시니 암보험 체크 원하시는 건가요? 네, 얼마 전에 남편이 제 보험을 보더니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필요 없는 적립금도 있다고 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이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님들에게 제 보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주변 사람이 큰일을 당하게 되면은 나도 언젠가는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또 꼭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청자님 그럼 지금 보험이 이제 총 3개 가입하셨네요. 그렇죠? 어떤 보험들인가요? 네, 처음에 가입한 건 2009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고 보험료는 88,000원이에요. 네. 나중에 또 추가한 게 2015년에 가입한 15년 갱신 암보험이 12만 원이고요. 네. 마지막에 가입한 게 3년 갱신 암보험 15만 원입니다. 네, 암보험을 2개 가지고 계시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혹시 적립금이 얼마 정도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이상에 5만 원 정도고 되면 6만 원 들어있어요. 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2가지 근거로 사실은 이제 적립보험료를 설계사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만기 환급금, 나중에 만기에 돌려받는다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적립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 이제 금리의 어떤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금리가 이제 변동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 지금 경제적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이 즉슨 뭐냐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낸 금액보다 적게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 부분 하나고요. 그다음에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전체를 적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적립하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받을 확률이 또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갱신 대체 보험료라는 부분인데, 즉 이제 적립보험료로 많이 오르는 이 갱신 보험료를 어떻게 커버해 보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갱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나 오를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오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과연 적립보험료가 모든 이 갱신보험료 오르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비갱신보험으로 이제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제 비갱신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고 적립보험료는 좀 최소화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쩐지 적립금이 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또 보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암 보장도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한 번 걸리면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질병들이 또 있죠. 뭐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들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병인데요. 지금 그런 질병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으신 상태세요.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좀 적절하게 분배해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15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또 계속 가지고 가시기에는 좀 무리가 되실 것 같고요. 나중에 또 가입하실 통합보험은 모든 특약이 갱신,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가져가시기에는 마찬가지로 또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5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60대가 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2대 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대한 가입이 사실 좀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현재 보험으로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네, 시청자님, 치료받으신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같은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상황이신데, 사실 이 2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병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은 질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만 가지고는 좀 모자란 게 사실이죠.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가 있어야 급한 치료비를 좀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사용한 병원비를 좀 돌려받으시는 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지인이 암 투병하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급하게 암보험만 가입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보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추천하는 사람의 말만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보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시청자 보험에서는 일단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3대 진단비.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사망 원인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인데 진단비 구성을 하실 때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보다는 범위가 조금 더 넓은 암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까지 범위를 넓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발생할 확률은 높지는 않은데 만약에 발병이 됐을 때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험금을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라든지 뭐 졸모세포 이식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각막 이식 수술비 이런 특약들인데 이런 특약들도 내가 낸 보험료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가성비가 조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큰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큰일이 생겼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을 꼭 한번 챙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실손보험이 처음 가입했을 때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9만 원 가까이 내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얼마나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네, 시청자님, 실손보험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보험이 얼마나 오르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시청자님께서 이제 실손보험을 원해서 가입했던 그 실손보험 내에 이제 실손 특약 외에 뭐 기본 계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적립보험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실손보험료를 높이는 이제 요인에 좀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께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손이 예전께 좋다. 근데 이제 보장 측면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보험료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소비자에게 이제 유익한 것은 보험사에게는 이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보장을 내가 좋게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보험사의 손해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부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이제 실손보험이 이제 뭐 공제 금액이라든지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제 소액 보장 받을 때는 사실은 조금 단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게 고액 금액으로 갔을 때는 사실 과거의 실손보험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고려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의 어떤 단독 실손보험으로 바꾸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충분히 뭐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방송 관계상 이제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방송 끝나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첫 번째 전화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전화 드려서 마지막까지 궁금해하시는 거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문자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문자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에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한 결과 이제 완치 단계에 있습니다. 몸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노후를 위해서 보험 준비를 든든히 잘 해두고 싶은데요. 저와 같은 암 환자들은 암 완치 판정 이후에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먼저 암 완치 판정 앞두고 계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무엇보다 보험이 필요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암이 완치가 됐다. 이런 분들도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나요? 네,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요. 네. 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당연히 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보험에 가입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5년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반 심사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 나중에 저 옛날에 암 걸렸었는데요. 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고지사항은 보험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답변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제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이니까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발될 위험도 있으니까 나는 좀 일찍 가입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간편심사보험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5년 이내에 내가 암의 진단을 받지 않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이 없고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재검사나 추가검사의 소견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인데요. 여기 이 조항들에 해당이 없으시다면 뭐 간편심사보험으로 암 진단금이나 이대질환 진단금, 수술비 내지는 뭐 유병자 실손보험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는 사실 이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판단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정도 답변이 해결되신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 전화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톡톡 보험 설계입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64세거든요? 네네. 네, 얼마 전부터 이제 노후 의료 부용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뭐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 싶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 이를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두고 싶거든요? 좋은 보장이 있을까 싶어서 문을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또 노후의 의료비에 대해서도 네.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해두지 않으면 또 나중에 의료비가 비싸지고 그렇게 되면 또 생활까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노후 대비 의료비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네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의료비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쳐서거나 혹은 아파서 병원 갔을 때 내가 의료비를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건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처럼 걸리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병들에 대한
의료비 보장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장기간병 보장인데요. 요즘 치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경우나 혹은 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인성 질환을 대비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질병 상해로 인한 소득 보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 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 활동기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료비 보장하고 연금 기능까지 다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다 필요한 보험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다 준비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게 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거 다 갖추자니까 좀 비쌀 것 같기도 하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 정도면 든든하다 싶을 만큼 어떻게 준비를 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일단은 다 준비를 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보험료가 많아질 네.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준비를 할 때는 일단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네. 네. 내가 납입을 할 수 있는 보험료가 매월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진단비하고 실손보험을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후에는 뭐 장기 간병에 대한 보험이나 아니면 소득보상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많은 금액을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내가 낼 수 있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에서 적정한 금액을 준비를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아버님께서 뭐 지금 현재 복용을 하고 있는 약이 혹시 있나요? 아, 네. 지금 혈압약하고 당뇨약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수현님, 혹시 그럼 아버님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없는 상태이신가요? 네, 기존의 거는 이제 다 만기가 돼서요. 이제 보험회사에서 환급을 받으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험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이제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려고 이제 수차례 이제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더라도 보험 가입이 굉장히 어려웠고, 뭐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 심사 규정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간편 이제 보험이라는 이제 보험 심사보험을 통해서 뭐 진단비나 그다음에 수술비, 입원비 같은 것들을 지금 뭐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또 고혈압이 있으시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8년 이제 4월에 이제 출시가 된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 보험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손 보험도 필요하시다면은 같이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다행인데요. 그럼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유병자 실손 보험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진단비, 수술비를 다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네, 뭐 가급적 가능만 하다면 둘 다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실손보험은 우리가 이제 병원비를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청구가 가능한데요. 쉽게 말하면 영수증을 받아야, 병원 영수증을 받아야 보험사에 이제 청구가 가능한 건데요. 이게 소액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치명적인 질병에 발병이 돼서 내가 좀 고액을 치료비로 쓰게 된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 병원비를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우선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를 구성해 두신다면 진단비를 받아서 그걸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받는 돈으로 나중에 요양자금을 또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만약에 두 가지를 다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를 이제 갱신형으로 구성하는 것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갱신형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거나 또 갱신형이 다 똑같은 보험들은 아니니까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는 3년 갱신, 5년 갱신 이렇게 갱신 주기가 짧은 보험 외에도 15년이나 20년 갱신 이렇게 갱신 주기가 굉장히 긴 보험들이 있는데, 60세 이후에 진단비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실 때는 이렇게 갱신 주기가 긴 보험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조심스럽긴 한데, 혹시 저희 아버님 같은 연세도 사망보험금이 가입 가능한가요? 네. 시청자님 질문 잘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망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다 닥쳐오는 일이기 때문에 뭐 너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지인 부모님께서요,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병원비 때문에 빚도 좀 생기고 좀 힘든 걸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이제 병원비 쓴 것도 갚고, 네, 장례 비용 같은 것도 이제 걱정 없이 좋은 곳으로 모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게 느꼈거든요. 아, 네.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우리 흔히 유병력자라고 말씀을 해요. 표현을 해요. 네, 이런 분들도 사망보험금이 이제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해요. 아까 앞서 이제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325 간편보험이라든지 이런 상품에서 진단금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이 가입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뭐 금액만큼 한도를 뭐 다 가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입에 있어서 제한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병력이 있다고 해서 가입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버님이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면 이거 보험료를 어떻게 아버님이 이렇게 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어느 분이 납입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제 뭐 선물로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네, 실장님. 그러면 이제 납입 가능한 일단 보험료부터 네. 이제 적정 비율을 이제 잡고요. 그에 따른 이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이렇게 이제 구성 비율을 좀 적절하게 잘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험료 대비 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일부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여튼 이제 아버님에게 이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아버님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방송 관계상 이제 방송 끝나고 자세한 사항들, 그러니까 보험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며 어떤 보험사의 상품이 좀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고요. 네. 꼭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보험, 또 부모님의 보험,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험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톡톡 보험 설계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24시간 전문가들과의 상담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되는 문자 상담 서비스까지 함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궁금증 저희가 언제든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보험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